킹달러가 붕괴됐다. 달러 팔아 이익 내자. 일단 이 지표부터 먼저 보시죠. 12월 28일입니다. 작년 달러 인덱스 지수가요. 100.91까지 떨어졌습니다. 100.91까지. 달러 인덱스라는 것은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주는 지표인데 100보다 많으면요. 달러 가치가 좋고요. 100보다 떨어지면 6개 통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그리고 캐나다 달러, 스웨덴의 크로네, 스위스의 프랑 이게 6개 통화거든요. 이 통화 대비해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00.91이에요. 야, 경계선상에 서 있죠. 경계선상에. 실제로 지표를 보면 말입니다. 이제 킹달러가 점점 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 10월 3일에 106.72를 기록을 했는데 12월 11일에는 104.01 그리고 12월 28일에는 100.91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9월 27일 작년 재작년인가요 이제 2022년 114.11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100.91까지 떨어졌으니까 킹달러가 무너졌다 붕괴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이제 100달러 달러 지수 자체가 100까지 떨어지니까 그런 분위기가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시장에서도요. 이제 킹달러 붕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잖아요. 앞으로 킹달러가 붕괴돼서 약달러로 갈 거냐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실제로 시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결국 금리 인하는 간다. 기준금리 인하가 3번을 하든 6번을 하든 올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금리 인하 시점은 3월이 될 거냐 6월이 될 거냐 이게 핵심 내용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6월이에요. 그러나 시장에서는 3월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월도. 그러면 3월에 기준금리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킹달러는 더 빨리 붕괴될 겁니다. 금리가 내린다는 것은 돈을 푼다는 뜻이에요. 달러를 푸니까 달러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일어나니까 줄어드는 겁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중앙은행은 3번 내린다. 시장은 6번 내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의 가치는 더 떨어지겠죠. 달러의 가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달러 빨리 팔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환율도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원달러 환율이 보면 12월 28일에 1288로 기록하고 있죠. 물론 지금은 이게 환율 시장에서는 1299원까지도 올라와 있습니다. 1299원까지도 올라와 있지만 시장 자체는 앞으로 미국의 금리를 내린다고 하니까 이게 그만큼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작년 10월 25일에 1442.2원을 기록한 이후로 말입니다. 올해는 10월 3일에 1361.1원까지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죠. 1288.0원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분위기는요.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원달러 환율을 이렇게 내려가지만요. 달러를 사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각각이요. 달러를 사서 이익을 내겠다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달러를 사서 나는 리스크 해치 위험을 회피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달러를 사는 목적이 뭐 상속을 위해서 달러를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사는 목적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게 일괄적으로 달러가 떨어지니까 이제 팔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은요. 위기가 갑자기 도착하지 않는 한 저는 시장을 바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저라면 저는 기본적으로 달러를 써야 할 일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팔지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아이들 저는 예, 등록금도 줘야 되고요. 또 아이들 생활비도 보내야 되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앞으로 미국이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을 때 이게 연착륙이 됐든 경착륙이 됐든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저는 분명히 실현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 환율은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경기가 경착륙이 되면 이게 우리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은 상세히 보시고 시장에 적극 대응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분할 매도 분할 매수라고 항상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달러가 지난 10월 3일에 1361.1원까지 갔을 때는 많이 팔았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 등록금 줄 거는 남겨놓고요. 예. 그렇게 저는 운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시장에 따라서 또 내가 왜 달러를 사는지 그 목적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다. 예.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제가 엔화 사자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예. 엔화가 지금 918.2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산다는 뜻이잖아요. 엔화가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킹달러가 약달러로 되는 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엔화의 가치는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6개 통화 대비한 중에 6개 통화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엔화를 사신 분들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지금 이게 얼마나 올라갈지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일본 엔화는요. 여러분들이 일본 여행을 하신다고 하면 예 앞으로 얼마나 갈 것인가. 여기에 비중을 두고 엔화를 여윳돈으로 사놓으면 일본 여행 갈 때 그 돈 쓰면 된다. 동남아 여행 갈 때 그 돈 쓰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엔화는 사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 강하게 해봅니다.